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이 군산 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청장직을 8개월 만에 사임하며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마로 지역 정치권의 판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4개월 후면 익산 도심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됩니다. 익산시는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갖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실시 설계가 나오면 자율주행 실시간 통신 체계와 관제센터 구축, 신호 개방 서비스 도입 등이 추진됩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파행 운영으로 농가들의 판로가 막혔습니다. 익산시는 이들 농가들을 위해 시청사에 긴급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농민들은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청장직을 8개월 만에 사임하며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마로 지역 정치권의 판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이 군산 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의겸 전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의 구조투자계획과 군산조선소 새 주인 확보를 언급하며 지금이 군산 발전의 기적 같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그동안 청와대 등과 협력해 현대차 투자 유치를 조율해왔고 군산조선소가 HJ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이 일을 진행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기업 투자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청에서의 행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에서의 입법과 예산 지원, 그게 더욱 절실합니다. 낱마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는 행정 능력보다는 정치력과 정무 감각이 더 절실히 요구됩니다. 취임 8개월 만에 청장직을 사임한 것에 대한 무책임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된 뒤 행동과 실적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출마와 관련해 청와대와 일정 부분 조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후보 출마를 고려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청장의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그동안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지역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전 청장과 문승우 도의회 의장, 전수미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오지성 당협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신영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관영 도지사에게 내란 의혹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계엄 당시 전북 소방본부 문건 등을 추가 공개하며 도청사 등 중요시설 출입관리와 보안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김 도지사가 평상시 방호 조치였다는 해명과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관영 도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긴급 지시사항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방조직에 내려가는 문서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며 일부 문건의 특정 표현만을 근거로 왜곡 해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을 향해 흑색 선전의 어둠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2달 만에 전북을 다시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군산 김제 부안갑 재선거 출마에 대해 다음 달 초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제 익산에서 간담회를 열고 군산 김제 부안갑 재선거의 출마 여부에 대해 지방선거 후보 영입 작업이 끝나는 4월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참여자치연대가 민주당 전북도당에 지방선거 후보 검증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심사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 기준과 결과를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432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35명을 부적격 처리했는데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개별 통보하는 깜깜이 심사를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시의 중앙동 공동주택 진입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의 본질은 도로 모양이 S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할 교통량과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로 인한 사고 위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도시개발은 행정편이나 사업 속도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교통영향평가와 도로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 후면 익산 도심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됩니다. 익산시는 오늘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달 말까지 실시 설계가 나오면 자율주행 실시간 통신체계와 관제센터 구축, 신호개방 서비스 도입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게 됩니다. 익산에서 자율주행 버스 운행이 7월부터 현실화됩니다. 첫 운행 구간은 익산역을 중심으로 원광대와 시외버스터미널을 잇는 4.8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익산시가 제작을 의뢰한 자율주행 버스가 투입됩니다. 7월 자율주행 버스의 서비스 개시에 맞춰서 모든 센터 및 현장 인프라가 그 상황에 맞게끔 최소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냅니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이달 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운행 차량과 도로 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자율협력 주행 체계가 구축됩니다. 또 차량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자율주행 관제센터가 만들어지고 자율주행 차량과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신호개방 서비스 도입 등입니다. 익산시는 자율주행 노선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2028년에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배산체육공원과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를 잇는 5.1km 구간도 자율주행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익산 도심 내 자율주행 구간은 최대 10km까지 확장됩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러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28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화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서비스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익산시. 193억 원이 투입돼 앞으로 4개월 후면 익산에서 자율주행 유상운송이 시험 운행에 들어갑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 조선소 매각이 가시화되면서 단순한 가동 정상화를 넘어 자동화 공정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K스마트 조선 전략 거점으로 활용될지 주목됩니다.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에 따르면 군산 조선소를 AI와 로봇 기반의 핵심 플랫폼이자 첨단 조선 기술을 실증하는 산업 전환의 전초 기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과 협업을 통해 AI, 로봇, 5G 특허망 등 국내 스타트업의 첨단 기술을 조선 현장에서 실증하고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공정 혁신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15,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연간 2에서 3조 원의 생산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 어청도가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조건부 지정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산과 인천, 전남, 전북, 보령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이같이 지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번에 지정된 어청도 해역 인근 176.11제곱킬로미터에 10조 7천억 원을 투입해 1.02기가와트 규모의 청정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 협의와 보안 접치를 조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해상경계 설정의 기존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시민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법률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민 인식 확산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은 새만금 신항해역과 관련해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원광대가 직업계고 학생의 대학 진학에 손을 잡았습니다. 계약학과는 입학생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주중에는 온라인 수업을, 주말에는 대면 수업을 병행합니다. 원광대의 지역정책형 계약학과는 농생명, 바이오 분야 직업계고 졸업생 27명이 입학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공업과 상업, 가사 분야까지 계약학과 진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6.4%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도 10%포인트가량 적습니다. 한편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3.5% 줄었습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파행 운영이 길어지면서 농민들의 판로가 막혔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판로 확보가 어려워진 농가들을 위해 시청사에 긴급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농민들은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시청 로비, 딸기와 대파 등 지역 농산물 판매가 한창입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이 파행 운영되면서 판로 확보가 막힌 농가들을 위해 로컬푸드 상생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장터에는 농가 40여 곳이 참여해 딸기와 토마토 등 10여 가지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는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시중보다 저렴하고 되게 싱싱해 보이고요. 저희 로컬푸드 이번에 문제도 있었고 해서 농가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농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할 자리가 생긴 것에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씁쓸함도 감추지 못합니다. 이번 장터 운영 기간은 고작 사흘. 어양점 파행 운영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요. 봄철이라 채소는 자꾸 크는데 지금 어양용 사태가 저러다 보니까 물건을 낼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됐다고 해도 어양동 마트는 사실은 안 팔려요. 익산시는 장터 연장 운영과 어양점 이외의 로컬푸드 연계 판매 등 추가 판로 확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어양점 로컬푸드 직매장이 하루속히 정상 운영이 돼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기간 동안에 농가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저희가 그 판로를 좀 개척해서 팔아주는 역할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임시장터로 급한 판로는 마련됐지만 농민들의 한숨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4만 2천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면 올 동절기 도내 6번째, 전국 57번째 양성 발생 사례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5분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익산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와 7톤 화물차, 1톤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에서 봄철에 발생한 화재 10건 중 3건은 불법 소각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253건입니다. 이 중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 등을 허가 없이 태우는 불법 소각이 전체의 30.4%, 77건을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변호사를 낀 전세대출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허위 전세계약서 69건을 만들어 LH 전세임대 지원사업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와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주요 가담자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동영농 시범사업지에 김제와 부안이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영농 확산지원사업 대상에 부안 풀콩조합과 김제 제1유연조합을 선정해 2년간 20억 원씩을 지원합니다. 부안 풀콩법인은 수익을 농지구매에 재투자하며 김제 제1유연조합은 지역 내 식품기업과 연계해 사업 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남선 열차를 타고 도내 사찰과 관광지를 둘러보는 기차여행 상품이 마련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코레일 관광개발은 부안 내소사와 고창 선운사 등 호남선을 이용해 도내 주요 사찰을 당일치기로 둘러볼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이용객들은 사찰뿐만 아니라 고인돌 유적 등 봄꽃이 피어난 관광지도 같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에 사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패밀리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연 1회 최대 4일간 12인승 이하의 패밀리카를 무료 대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자녀가 군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10세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차량 이용 희망일로부터 3주 전에 정부 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익산 공공승마장이 다음 달부터 야간 강습을 운영합니다. 야간 강습은 직장인 등을 중심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40분간 진행됩니다. 10월까지 4개 기수가 운영되며 한 기수당 참여 인원은 20명입니다. 한편 익산 시민은 강습료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농진원이 국제 종자박람회에 참가할 기업과 기관을 모집합니다. 농진원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품종개발 기업과 묘목, 농자재, 농기계 등 종자 전후방 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수확물 홍보와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농진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이 허위소 작가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은 인문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랑 멸종 시대의 허위수가 이야기하는 사랑법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강연은 3월 27일 저녁 7시에 열리며 시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지역 고유의 맛과 전통을 담은 향토 음식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향토 음식을 전문적으로 조리, 판매하며 2년 이상 운영 중인 일반 음식점입니다. 선정된 음식점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